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평면 응력의 변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면 응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물체는 다음과 같은 일반 응력 상태를 가지는 3차원 응력을 가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Z축 방향의 응력 성분들을 제거를 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그 XY축에 대한 성분만 남게 되고,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평면상의 응력들을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 일반 응력 상태에서 Z가 들어간 것을 모두 제외를 하면, 일단 이 세 번째 그림보다는 이 두 번째 그림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평면의 수직한 방향의 수직 응력과 그리고 평행한 방향의 전단 응력이 남게 되고, 항상 전단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쌍을 이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게 되고, 즉 타우 yx와 타우 xy는 같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 부분을 평면상으로 표현한 그림이 다음과 같이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평면 응력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두께가 얇은 어떤 박판에 작용하는 응력이라든지, 어떤 축과 축의 표면상의 어떤 한 점에 대한 그 응력 분포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할 때, 즉 어떤 여러 가지 하중이 뭐 굽힘을 굽힘을 야기하는 뭐 하중이라든지, 혹은 비틀림을 야기하는 하중, 그리고 뭐 인장 압축을 야기하는 하중에 의해서 어떤 이러한 축의 표면에 어떤 한 점을 우리가 어떤 다음과 같은 미소 엘리먼트로 생각을 해서 응력 분포 상태를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표면상에는 어차피 서페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서페이스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응력 성분은 없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평면 응력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어떤 압력 탱크 등을 해석을 할 때 많이 활용되는 응력이 평면 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이러한 기초 개념을 다루고 난 뒤에 압력 용기의 파트에서 또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응력 변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전공 서적들이 응력 변환이라고 되어 있고, 뭐 어떤 책에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뭐 응력 합성이라고 하는 책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영어로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뭐 변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어떤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미소 엘리먼트를 다음과 같이 XYZ축에 평행하게 미소 엘리먼트를 잡으면 다음과 같이 응력들이 분포를 하는데, 그런데 이 미소 엘리먼트를 어떤 각도 시타로 이러한 식으로 회전을 시키다 보면 이러한 면의 수직한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들이 변하게 되게 되고, 결국은 어떤 최대값이 뭐 시그마가 최대값이 나오는 부분, 타우가 최대값을 나오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회전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회전을 시킴에 의해서 우리가 찾은 최대 응력 값들을 주응력 그리고 최대 전단 응력이라고 하고, 일단 그러한 것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역학은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이 부호 시스템이 한번 여러분들이 제대로 익혀두지 않으면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부호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이론을 기술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 평면 응력에서도 우리가 이제 부호를 약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수학에서 다루는 방향과 이제 유사한데, 그런데 이제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텐서이기 때문에 어떤 두 개의 방향을 가지게 되게 되고, 일단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쪽만 이렇게 부호를 약속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짝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이제 이 부분이 플러스로 나왔는데 반대쪽 이 면이 마이너스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즉 이제 화살표가 반대로 나오는 경우에 응력 분포 상태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은 만일에 이쪽 부분이 다 플러스라고 하면 이쪽 부분도 모두 이제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은 우리가 이제 응력을 정의할 때 이제 텐서는 두 개의 방향을 정의를 하는 물리량이고, 일단 이제 이쪽 면이 플러스, 이쪽 면이 플러스, 만일에 Z축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쪽 방향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면이 플러스가 되게 되고, 따라서 반대쪽 면은 마이너스인데, 결국 이제 힘의 방향은 이제 우리가 축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면은 이제 플러스 면이고 방향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시그마 y가 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아래쪽은 이제 힘의 방향은, 힘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응력의 방향은 마이너스인데 이 면이 마이너스 면이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이제 플러스가 되게 되어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은 어차피 쌍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이 플러스가 나오면 이쪽도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전단 응력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가장 상단 위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부호를 정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정력학적 평형 상태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반대 방향의 화살표가 작성이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렇게 작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쪽은 반대로 전단 응력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도시를 한 것이 이제 플러스 전단 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이러한 XY 축에 우리가 일반적인 각도의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하는 것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제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주로 이제 문제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각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체의 임의의 부분을 잘라서 이제 각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미소 엘리먼트를 다시 잘라서 어떠한 각도를 이제 취하는 건가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이제 각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x축이 시초선이 되어서 반대로 돌아가면 이제 마이너스 시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 위쪽 그림을 보시면 주로 이제 어떤 이러한 어떤 뭐 빔이나 쉐프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쉐프트의 면을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직 응력을 따질 때는 직각으로 자르는데, 만일에 이러한 식으로 시타만큼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랐다라고 하면 항상 우리는 x축을 기준으로 시타가 회전하는 건데, 결국 이제 y축에서 이만큼 시타만큼 회전한 것은 이제 x축에서 이만큼 회전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해서 각도를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시타만큼 회전했을 때의 직교 좌표축을 이제 뭐 x1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뭐 x'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어쨌든 기존의 축과 이제 다른 표시로 여러분들이 뭐 주로 프라임을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뭐책 따라서는 뭐 x1, 뭐 y1 이런 식으로 표현한 책도 있고, 어차피 개념은 이제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책을 저도 여러 가지 책을 쓰기 때문에 뭐 어떠한 문제에서는 뭐 x1이 나오고 어떠한 문제에서는 x'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두 개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력 변환 공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어진 응력 상태가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만일에 어떤 시타만큼 이 미소 엘리먼트를
회전했을 때 이제 발생되는 우리가 그 응력 상태를 이제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을 살펴보고자 할 때, 물론 엄밀하게는 이 자체를 이제 회전을 시켜서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변환 공식을 유도를 할 때는 이제 이 부분을 시타만큼 회전을 해서 이제 이 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응력 상태를 이제 고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따라서 이제 시타만큼 회전했을 때 이 면에 대한 응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부분만 이제 따로 떼서 살펴보면, 일단 이제 이쪽 부분에 실제로는 앞서 이제 살펴봤던 그림처럼 이제 실제로는 3차원 요소이고, 이제 그 면에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면적을 우리가 델타 A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가 아니고 삼각 B의 정의에 의해서 이쪽 부분의 면적은 델타 A 코사인 시타, 그리고 이쪽 부분의 면적은 델타 A 사인 시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작용하는 응력 같은 경우는, 이 면에 작용하는 응력은 그대로, 이 면과 이 면에 작용하는 응력은 이제 그대로, 이 앞서 분포한 응력이 그대로 오게 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랐을 때 발생되는 이 면에 대한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을 이제 알아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응력은 우리가 어떤 평형 방정식으로 작성을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응력에다가 우리가 면적을 곱해주면 힘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각각의 응력들을 모두 이제 힘으로 변환을 한 이제 식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힘들을 우리가 이제 XY 축을, 기존의 이제 XY 축에 대한 힘의 합력이 아니라 이제 X-Y- 평면의 축에 대한 힘의 성분으로 우리가 고려를 하면, 따라서 이제 플러스 방향은 이제 이쪽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고, Y축의 플러스 방향은 이제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화살표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러한 힘들은 모두 합하면 결국 모두 다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이 부분은 뭐 그대로 작성을 하면 되고, 문제는 이제 이쪽 수직으로 된, 즉 이제 XY 축선상에 있는 힘들을 모두 X', Y''으로 이제 분해를 해서 이제 식들을 작성을 한 것이 이제 이 시그마 fx'과 시그마 xy'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뭐 이 식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이제 유도된 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시고 이제 아래의 공식들을 참고를 해서 이제 한번 유도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식의 작성은 그냥 이쪽 부분에 힘들을 모두 분해를 해서 각 축 방향별로 이제 작성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시그마 x 프라임은 이제 시그마 x 코사인 제곱 시타 플러스 시그마 y 사인 제곱 시타 플러스 타우 xy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이고, 이제 이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아래의 삼각함수 공식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암기할 이제 공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박스로 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가능하면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앞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힘의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시그마 x 프라임은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플러스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코사인 2시타 플러스 타우 xy의 곱하기 사인 2시타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는 우리가 초기 이제 xy 축에 대한 응력 성분들로 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응력이나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응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도
그 두 번째 시그마 fy 프라임 공식에 의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유도가 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그마 y 프라임은 이제 시타 플러스 90도만큼 회전한 부분에 대한 그 응력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서 그 유도한 식에서 이제 시타 대신에 시타 플러스 90도를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식의 형태는 거의 유사한데 이제 부호만 그 이쪽은 플러스인데 이쪽은 마이너스, 그리고 이쪽은 플러스인데 이제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만 이제 다르게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그마 x 프라임과 시그마 y 프라임을 더하면 결국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식은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계산을 했을 때 검증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는 우리가 어떤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른 부분만 고려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시타만큼 이제 회전했을 때의 이제 응력 상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이때 이제 이렇게 이러한 면들에 작용하는 응력 성분들은 이제 다음에 공식들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면 응력의 이제 특별한 케이스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건너뛰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앞서 유도한 그 일반식에서 이제 유니액시얼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맨 처음 재료역학을 배울 때 어떤 이제 압축 인장만 작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X축 방향의 어떤 하나의 이제 그 응력 성분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앞서 그 공식에서 시그마 y와 타우 xy를 모두 생략을 하면 결국 남는 것은 시그마 x1과 타우 x1 y1에 대한 것만 남게 되고, 이제 그 식은 이제 2분의 시그마 x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2시타가 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는 이제 프라임으로 표시를 했는데 시그마 x1이 이제 시그마 x 프라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회전한 축에 대한 응력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타우 x1 y1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모어원을 작성하는 부분일 텐데, 이제 이렇게 응력을 유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어원을 작성하라고 하면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때 이제 이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해서 그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모어원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어원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전단 응력만 그 작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시그마 x1은 그 타우 xy 곱하기 사인 2시타가 되게 되고, 그 타우 x1 y1은 타우 xy 곱하기 코사인 2시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바이액시얼 스트레스 상태일 때는 전단 응력이 없고 각 축 방향에 이제 응력만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경우는 이제 타우 xy가 없기 때문에 이제 타우 xy에 대한 것만 생략을 하고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응력 상태가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그림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지만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를 이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그 따로 작성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이제 실수나 헷갈리는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이렇게 수평축에 대한 응력을 우리가 시그마 x라고 하고, 이제 수직축에 대한 것을 그 시그마 y, 그리고 이제 이 면에 평행한 응력들은 이제 타우 xy가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값은 뭐 이제 주어진 그대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부호인데, 잘 보시면 이제 그 시그마 x는 원래는 이제 x축이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이기 때문에 반대로 화살표가 같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80 메가파스칼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그마 y는 그냥 그대로 플러스 50 메가파스칼. 그리고 이제 타우 xy는 항상 이 맨 위쪽에 화살표를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쪽 부분도 이제 시그마 x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방향을 가리켜야 플러스인데, 이제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타우 xy는 마이너스 25 메가파스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도 이제 회전을 했을 때 이 축에 대한 응력 상태를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60도로 회전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평면 응력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모두 그 각 면에 대한 그 응력들을 이제 모두 구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굳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60도 회전했기 때문에 그냥 시그마 공식에 그냥 그대로 시그마 x 프라임은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플러스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곱하기 코사인 2 시타 플러스 이제 타우 xy 사인 2 시타인데, 시타가 이제 60도로 주어졌기 때문에 60을 대입을 해서 공식에 그냥 대입만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입을 해서 풀면 마이너스 4.15 메가파스칼이 되게 되고, 이제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도 이제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68.8 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가 시그마 x 프라임은 현재 이 축 방향에 대한 응력만 구한 것이고, 우리가 이 면에 대한 것은 이제 공식에 그냥 시그마 y 프라임에 대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구해도 되고, 혹은 뭐 조금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푼다라고 하면 이제 이쪽을 x 프라임이라고 하고 이쪽을 y 프라임이라고 하면 그 각도는 x가 얼마만큼 회전을 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30도로 회전을 한 것과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공식에다가 그 시타 대신에 마이너스 30도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든지, 혹은 그냥 간단하게 시그마 y 프라임에 해당되는 공식에 그냥 60도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이제 그 값은 그 25.8 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회전한 그 면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도도 원래는 엄밀하게는 표시를 해줘야 하고, 원래 XY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XY축에 대해서 얼마만큼 회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뭐 화살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응력 값에다가는 뭐 마이너스 부호를 생략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